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르노의 컴팩트한 전기차 르노 조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드라이빙이라던가 차의 형태 이런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말 그대로 효율성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양양 하조대까지 이 르노와 함께 주행을 하면서 이 르노가 갖고 있는 이 공인 전비와 공인 이 주행 거리가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르노 조회와 함께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와 함께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100%의 충전 상태에서 주행을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주행 가능 거리는 315km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고속도로를 거쳐서 주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회와 함께 강변북로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강변북로를 통해서 쭉 주행을 시작할 겁니다. 먼저 좀 조회 파워트레인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회는 환산 출력 136마력과 25.0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100kW의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회 충전 시 309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는 52kW시의 이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 또 가속 성능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제조사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회 주행 코스는 지금 보시는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제 동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올림픽대로로 넘어간 다음에 그리고 동서고속도로를 타면서 이제 양양까지 쭉 주행이 이어질 거고요. 저는 중간에 이제 가평휴게소를 지날 때 하고 또 인제-IC쯤을 지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영상을 켜가지고 그때까지의 주행 결과, 전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가평휴게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가평휴게소 보이시죠? 지금 잠깐 주행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회는 총 66.5km를 주행한 기록이 새겨져 있고요. 평균 속도는 49.1km/h, 그리고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kW시당 7.8km를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에너지 사용, 총 연비라고 되어 있는데 총 에너지 사용은 8.8kW시고요. 그리고 총 회생 에너지는 1.2kW시, 그리고 공조 시스템 소비는 0kW시로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재밌는 건 제가 지금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공조 시스템 소비가 0이라고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충분히 완화가 된다? 상쇄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평휴게소로 오는 길에서는요, 약간 차가 막히긴 했어요. 강변북로에서 올림픽대로 분명 차가 좀 많이 막혔고, 실제 그로 인해서 지금 제가 막 85km, 막 90km 왔다 갔다 하면 100km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속도가 시속 50km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출근길 정체가 상당히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지금 계기판을 보면요, 배터리는 85%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286km가 남아 있습니다. 자, 286km에 지금까지 달려온 68.6km를 더해보면 벌써 360km가 넘는 주행거리가 예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즉 조회가 공인 재원인 309km보다 더 긴 주행거리도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벌써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저는 계속 동서고속도로를 달려가면서 이 조회의 이 주행 성능과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자, 잠시 후 내린천, 그러니까 인제-IC를 지날 때쯤 다시 한번 영상을 켜서 이 조회의 주행 기록과 주행 특징, 차량에 대한 이런 감각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을 하다가 지금 잠시 내린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사실 내린천 휴게소는 저 멀리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오늘은 충전을 하지 않고 마저 주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행 기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조회는요, 총 142km, 그러니까 142.4km의 거리를 달렸고요. 평균 속도는 아까보다 제법 많이 올랐어요. 63.4km/h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 전기차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주행을 하다 보니 이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7.5km/kWh로 좀 줄은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총 소모 에너지는 19.4kWh, 회생제동 에너지는 1.6kWh, 그리고 공조 시스템으로 0.1kWh가 소비되었다고 측정이 됐더라고요. 아마 완벽하게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적게 사용해서 제가 이제야 확인한 것 같아요. 자, 오는 동안에는 확실히 이 조의 퍼포먼스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쾌하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차가 작은 만큼 이 100kW의 전기 모터가 이 차를 잘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반적으로 차의 움직임이라던가 그런 필링?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경쾌해서 누구라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사실 이 차가 좋지 못한路面을 탈 때에는 조금 투덜투덜 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막상 고속 주행을 해보니까 차가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너울 치는路面이라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숙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주행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오면서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었던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차가 좀 작고 이런 차인데도 불구하고 드라이빙 포지션이라던가 시트의 만족감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 중에 제 키를 아실 분들 있지 모르겠는데, 제가 188cm인데 충분히 레그룸과 헤드룸이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다만 텔레스코픽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에 좀 거리 조절이, 좀 위치 조절이 좀 어려웠던 점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동서고속도로를 계속 타면서 하조대까지 이동을 해볼 건데요. 하조대 도착을 해서 주행 관련된 총 정리를 한편 하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조회는요, 60%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달려온 142.4km에 200km를 더하면 약 350km가 정도 되는 건데, 확실히 이 공인된 제원보다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느덧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늘 목적지인 하조대 해수욕장에 이르게 되었어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이 강원도 쪽 도로를 주행을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주행을 해서 주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쉬긴 했는데 사실은 딱히 쉬지 않고 계속 와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좀 찾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전기차 충전소. 자, 우선 모든 주행이 마쳤고요. 주행 기록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행 기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93.1km를 주행하게 됐고요. 평균 65.0km/h의 이 평균 속도를 유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사실 내림천 휴게소 이후로 이렇게 동해 쪽으로 넘어오면서 내리막길이 길게 이어진 덕분인지 7.8km/kWh로 상당히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총 연비, 그러니까 총 에너지 사용량은 24.1kWh입니다.
52kWh의 그 사용 전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회생 에너지는 2.3kWh, 그리고 공조 시스템 소비는 0.1kWh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 마치고 나서 계기판을 좀 보면요, 49% 배터리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 앞으로 178km를 더 갈 수 있다라고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행거리 193.1km와 이 178km를 더하면은 사실 이제 뭐 한 37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순간 암산이 안 됐네요. 37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고속도로가 아니었다면 좀 더 효율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나머지 이야기는 충전을 하고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서울 용산부터 강원도 하조대까지 주행을 해보면서 이 전기차 주행과 전기차 주행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인 재원상, 그러니까 국내 인증상 1회 충전 시 309km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다라는 조회였지만, 막상 주행을 해보니까 약 20% 정도 더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좀 기대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포르쉐 타이칸 4S도 그랬고, 이전부터 꾸준히 시승해왔던 쉐보레 볼트 EV 역시 이 공인된 이 주행거리보다 더 긴 주행거리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걸 이 매 주행마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조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9km의 주행거리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실제 주행거리가 좀 더 길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면서 차량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차량 구매의 확장성 혹은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